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평생 자식을 위해 애쓰고 다 키워냈는데 정작 결혼한 자녀의 집에 가려 하면 마음이 괜히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괜히 갔다가 방해가 되진 않을까? 혹시 사위나 며느리가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발걸음을 멈춰본 적은 없습니까? 다산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는 죽어도 가지 말라. 처음 들으면 차갑고 가혹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자녀의 집은 이제 부부만의 둥지라는 것을. 부모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도 그 공간에서는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시장에 가면 물건을 파는 자리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오래 다니던 단골 가게라고 해서 주인 허락 없이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가정을 꾸렸다면 그 집의 주인은 이제 자식 부부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선하지만 자칫하면 손님보다 더 부담스러운 방문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없습니까? 반찬을 정성껏 해서 가져갔는데 자녀는 고마움보다 당황한 기색을 보이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 음식 솜씨를 못 믿나? 왜 우리 집 사정을 간섭하시지? 이렇게 오해가 싹트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부담으로, 심지어는 간섭으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정약용은 그래서 거리를 두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리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따뜻한 숨결 같은 여백입니다. 부모가 물러서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더 그리워합니다. 마치 겨울밤 아궁이에 불을 너무 세게 지피면 방이 답답해지듯 은은한 불길이 방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거리에서 자란다. 너무 가까우면 답답해지고 적절한 간격이 있을 때 오히려 그리움과 존중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을 앞두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부모님 오신다니까 집 치워야겠다. 옷도 좀 단정히 입어야지. 이 말 속에는 분명 애틋함도 있지만 동시에 부담감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미 이런 미묘한 심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모의 방문은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부모가 진짜 지혜롭게 사랑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초대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먼저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백을 주면 그 여백이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시간을 맞추듯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거리와 가까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너무 밀착하면 시계가 멈추고 너무 멀어지면 시계가 제 기능을 잃습니다. 균형 잡힌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이다. 도와주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대의 질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해다 주었는데 오히려 자녀 부부는 우리를 못 믿는 건가라는 서운함을 느낀 경우 말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자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정약용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간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 도움으로 인해 자녀가 오히려 무겁게 느낀 적은 없습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것이다. 물러섬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진심을 깨닫고 언젠가 스스로 문을 두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선한 마음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는 의외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명절 전날 며느리와 사위가 허둥지둥 집을 치우고 냉장고를 열어보며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부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장면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부모의 방문이 환영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행사로 변하는 순간 그 관계는 삐걱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부모는 초대받는 손님이 되어야 한다. 초대받아 찾아간 부모는 언제나 반갑습니다. 하지만 허락 없이 자주 드나드는 부모는 때로 불청객이 됩니다. 시장 좌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단골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집은 자녀 부부가 주인입니다. 부모가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 그 사랑은 따뜻함이 아니라 긴장이 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차갑고 냉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마음속에 그리움을 심는 길이라는 사실을요. 부모가 물러서야 자녀는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고 그때 스스로 문을 두들게 됩니다. 마치 장작불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길을 세차게 당기면 금세 뜨거워지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근히 지펴놓은 불은 밤새 꺼지지 않고 은은한 온기를 남깁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붙잡을수록 금세 지치지만 적절히 물러서면 그 따뜻함은 오래갑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거리는 냉정이 아니라 그리움을 만든다. 부모가 여백을 줄 때 자녀는 오히려 그 여백 속에서 부모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래 가는 관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초대받는 손님처럼 물러서면 자녀는 비로소 그 빈자리를 느끼고 다시 부모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약용은 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먼저 충실히 살아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은퇴 이후 삶의 무게를 오로지 자녀에게만 기대려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집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손을 내밀어도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놓아버린 순간 자녀는 무게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골 장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장터에서 자기 물건을 내놓고 당당히 자리를 지키는 상인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 것도 준비하지 않고 빈손으로 서 있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신세만 지게 됩니다. 부모의 삶도 같습니다. 자신만의 취미, 친구, 일상을 지닌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는 그런 부모를 존경하며 스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자녀에게 매달리지 말고 자기 삶의 자리를 세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자리가 부모의 품격이 되고 자녀와의 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지혜를 더했습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비판보다 격려가 관계를 지탱한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집에 가서 반찬이 짜다, 살림살이가 엉성하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든 정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미 이런 점을 경계했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비판은 자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관계에 금을 냅니다. 그러나 작은 격려 한마디는 자녀를 일으켜 세우고
부모의 존재를 든든한 울타리로 바꿔줍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흙을 파헤치며 왜 이렇게 약하냐고 꾸짖는다고 해서 싹이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햇살과 물을 주어야 싹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습니다. 자녀도 같습니다. 비판은 뿌리를 흔들지만 격려는 줄기를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해야 할 말은 왜 이 모양이냐가 아니라 수고 많다, 잘하고 있다입니다. 자녀의 작은 노력이라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북돋워 주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자녀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무심코 내뱉은 비판이 관계의 틈을 넓혀 놓지는 않았습니까? 정약용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존중과 격려가 쌓일 때 가족의 유대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중과 격려를 어떻게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그 답을 일상의 대화에서 찾았습니다. 7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물어라. 부모 마음은 늘 자녀를 돕고 싶어 합니다. 반찬을 싸주고 집안일을 대신해주고 손주를 챙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원하지 않는 도움은 때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손님이 필요하지 않은데 억지로 내밀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짐이 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도와줄까라는 짧은 한마디 질문이 간섭과 배려를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묻고 들어주는 태도는 사랑을 따뜻하게 만들고 자녀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8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말하기보다 경청이 먼저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하며 가르치려는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경계했습니다. 부모가 말을 길게 늘어놓을수록 자녀의 마음은 멀어지고 오히려 침묵과 귀 기울임이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없습니까? 자녀가 힘들다고 털어놓았는데 들어주기보다 곧장 훈계를 늘어놓아 대화가 끝내 싸움으로 번졌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자녀가 원한 것은 해답이 아니라 단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정확히 시간을 맞추듯 대화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이 많으면 시계추가 한쪽으로 기울어 멈추고 귀 기울임이 있으면 다시 양쪽이 균형을 잡습니다. 부모가 경청할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귀를 열면 그 침묵이 곧 가르침이 된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도움보다 먼저 질문하고 충고보다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배움을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9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붙잡으면 그 사랑은 족쇄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랑이란 이유로 상대를 구속하지 말라. 혹시 이런 장면을 겪어보셨습니까? 자녀 부부가 어디 여행이라도 가려 하면 부모가 왜 또 가냐, 집안일은 제대로 하느냐 하고 묻는 경우 말입니다. 부모는 걱정이라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삶의 선택권을 빼앗기는 기분이 됩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깊어집니다. 10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경청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말이 많아지고 충고가 길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오히려 많이 듣는 자가 오래 존중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상대방의 사정을 잘 들어주는 상인은 단골을 얻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말을 줄이고 자녀의 목소리를 들어줄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를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조용히 들어주던 부모의 한마디 그랬구나에 오히려 큰 위로를 받은 적 말입니다. 경청은 가르침보다 강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11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부모 자신이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정약용은 부모가 자식의 삶에 매달릴수록 자식은 더 멀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취미와 배움, 그리고 자기 삶을 풍성히 살아갈 때 자녀는 오히려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책을 읽거나 작은 일이라도 자기 삶을 채우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큰 교육입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늘 자기 삶에 충실한 어른일수록 주변 사람들이 먼저 존경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2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물러섬이 곧 존중이고 존중이 곧 평생 내 편을 만드는 길이다. 정약용은 부모가 물러섬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마음속에 그리움과 존경을 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시간을 맞추듯 가족 관계도 거리와 가까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물러서야 자녀가 스스로 다가옵니다. 떠나야 그리워지고 여백이 있을 때 사랑은 다시 깊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물러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스스로 묻고 계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붙잡은 데 있지 않고 존중 속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자녀의 자유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